금요일에 저희가 선보이는 오늘의 문화 이슈는 특별함이죠. 저희 스튜디오에 굿모닝 OBS 크리에이터 김선영 작가 자리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웃으세요? 바깥에서 보고 있다가 들어와서 새삼 처음 만난 듯이 인사하는 게 어색해서. 그래 우리 어색해. 우리 좀 더 친해져야 돼요, 우린. 예, 어떻게 지금 뭐 지난주 첫 방송 하신 이후에 어떻게 좀 그 주변 지인들의 어떤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도 안 떨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많이 떨었거든요. 하나도 안 떠셨어요, 진짜로. 아니야, 하나도 안 떤 거 아니고 많이 떨었습니다. 조만간에 이 자리에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한 1m도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오실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예, 그래요. 저희 그럼 작가님 오늘 우리 그러면 그 어디 다녀오셨죠? 지난주에? 네, 지난 토요일에 그 흙과 불 그리고 상상력이 만나서 탄생한 그 보물들이 있는 곳. 예, 경기도 이천에 있는 경기 도자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우리 그 모셨잖아요. 그 최리지 그 학예연구사. 예, 맞아요. 분청 오늘 분청 기획전 맞아요. 소개해 주셨는데 흥미가 있어서 제가 가봤고요. 오늘 분청만 있는 게 아니고 가서 보시면 청자, 백자, 뭐 현대도의 작품들까지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 경기 도자 미술관에서 보신 내용 오늘 좀 전해 주실 텐데, 아니 이게 보니까 제가 살짝 우리 작가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 청자와 백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와장창 깨졌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살짝 귀뜸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 그동안 보통 고려 청자 조선 백자, 고려 시대에는 백자가 안 나온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뭔가 그 무자르듯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고려 시대에도 백자는 있었다. 그게 첫 번째 완전 와장창. 지금 편견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천하면 도자기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이 지역이 원래 조선 시대 왕실에서 이제 사용하는 도자기를 굽는 관요가 있었고 이게 왕실의 수도권에 가까웠기 때문에 왕실 도자기를 주로 구웠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우수했고 그리고 이 지역이 용인 지역도 그렇지만 요 주변에서 백토가 납니다. 백자를 구울 수 있는 질 좋은 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백자를 구워서 조선시대에 아주 품질 좋은 백자는 여기서 나왔다. 이천에서? 그래서 그랬는데 전국 각지에 이제 관요가 있어서 각각 그 특색 있는 그 도자기를 구워냈는데 6.25 때 그 관요의 그 가마들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있던 그런 가마들이 그 파괴가 됐는데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게 이천에 있는 가마가 살아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국의 장인들이 다 이천으로 모여들어서 그 도예 활동을 이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도자기 문화가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또 문화 발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천이 명실상부한 도자기의 고장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요. 역사적인 의미를 그 어떤 흐름의 어떤 사건들을 아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도자기에 대한 이번 방문을 통해서 도자기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와장창 깨고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아까 시대적인 흐름 요걸로 가르마타는 요거 외에도 또 뭐가 더 있을까요? 그 고려 시대에 백자를 만들었는데 고려 시대에는 가마 안에서 백자와 청자를 같이 구웠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따로따로 그 소송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워야 더 완성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가마 온도를 1300도 이상 올리는 기술이 상당히 그 뭐랄까 요즘으로 말하면 첨단 기술.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네. 고려 시대 때는 그 기술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소성이 청자는 1150도에서 1250도까지 사이에서 소성이 되고 좀 낮은 온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온도기는 한데 그죠. 상대적으로. 백자는 1300도 이상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고려 시대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청자랑 백자를 같이 구우면 백자는 유약은 녹아서 익는데 그러니까 잘 굳는데
그 안에 테토라고 하거든요. 흙이 덜 익는 거예요. 아, 내부의 흙이?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부스러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완성품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완성품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비해 청자는 완성도가 워낙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청자가 고려 청자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거죠. 예. 아니 근데 저희들이 뭐 흔히 얘기하기로는 청자는 귀족적이고 백자는 서민적이고 이것도 약간 뭐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이게 두 번째로 깨진 편견인데요.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백자를 보면 백자야말로 그야말로 귀족적인 도자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하얀색 잘 만들어진 백자는 잘 만들어진 청자는 색깔이 무슨 색이죠? 비추색. 잘 만들어진 백자는 흔히 말하는 우리 막걸리색. 뽀얗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보리색. 투명하기까지 한 백자가 그 색깔이 나오려면 그 색깔을 보면 굉장히 귀족적이고 그리고 조선시대가 유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그 사상이랑 비춰볼 때 하얀색 미감의 유백색의 수려한 미감의 백자는 굉장히 그 인기가 높았다고 하고요. 선망 그 자체.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흰색, 하얀색의 백자를 구워내는 그거가 굉장히 목표라고 할 만큼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말씀하신 합니다. 그 첨단 기술 중에도 기술. 그렇죠. 국가 기밀급.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조선 시대에 그 백자가 유행하게 된 이후에는 중국에서 백자가 또 기술이 발전을 계속하니까 백자가 대유행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백자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워낙 이제 또 저희는 관료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왕실에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백자 자체가 서민층에서도 너무나 사용하고 싶은 선망의 도자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만들어낸다 이제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당시에는 온도계도 없었을 텐데 그 1300도를 그거 어떻게 맞췄을까 좀 신기하네요. 그만큼 이제 첨단 기술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도자기 때문에 유럽 왕실에서 다 이렇게 귀족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도자기 사는데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국부가 유출될 정도로. 그래서 유럽에서도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 성공한 데가 독일에서 성공을 하면서 그다음 도자기의 흐름이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뭐 일본 도자기가 많이 건너가고 뭐 이러기도 했지만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지난번에 그 뭐죠? 오늘 분청이었잖아요. 기획전. 네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분청 사기가 이제 세종대왕이 사랑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다. 뭐 요거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는 얘기인데 분청이 나오게 된 게 고려 시대에 이제 청자가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무인정권 때입니다. 그리고 나선 계속 전쟁, 전화를 겪었잖아요. 그러면 문화가 융성하는 시기는 평화로울 때 아무래도 문화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무슨 문화에 신경을 쓰겠어요. 네, 그래서 고려시대 청자가 막 융성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서는 언제 청자를 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구울 수 있는 분청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 조선 초기까지 그 분청이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분청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 백토로 분장한 이 회청색의 사기. 그죠. 그거를 그냥 하얀 거 그냥 후딱 담그는 거죠. 그죠? 그 하얀 거 담그게 된 건 백자가 유행하면서 하얀색 그릇을 너무 쓰고 싶었던 서민층에서 이제 그 흰색 백토를 얇게 해가지고 거기다 덤벙 담가가지고 빼가지고 구우면 겉이 하얘지니까 그랬던 거고요. 세종이 사랑한 분청사기가 역설적으로 세종대왕 때 문화가 융성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굽는 기술이 발전을 하잖아요. 1300도 이상의 고온의 그 온도를 가마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나고 그리고 중국에서 백자가 유행을 하면서 조선에서도 백자가 대유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술이 밑받침이 돼서 아주 질 좋은 백자가 탄생을 하면서
분청의 시대가 저물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미술관 전시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죠. 요즘 다시 또 분청의 시대입니다. 예. 분청이 갖는 매력이 청자, 아주 고급 청자와 백자의 그 정형성 에서 좀 벗어나서 해학도 있고 좀 약간 조선의 풍속화처럼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자유로운 상상력이 좀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부분에서 자유롭고 투박한 서민의 그릇으로 생각되는 분청사기가 이제는 단순한 그릇을 넘어서 예술의 단계로 승화돼 가지고 우리 문화의 한 축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온 영상이나 그림도 있으시죠? 그거 보면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작품이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얼굴 커다란 얼굴 두 상이 서 있는데 저게 이제 분청이거든요. 신상호 작가의 작품 제목이 헤드. 이거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에 줄이 빗살무늬처럼 줄이 쭉 가 있고요. 우리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처럼. 세로로 줄이 쭉 가 있고 저게 이제 분위기가 보이네요, 분위기가 좀 아프리카 좀 토템 같잖아요. 그러네요. 이 신상호 작가가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아프리카 토템 문화에 좀 성취하셨나 보다. 네네네. 그래서 아프리카 토속적인 그런 그 작품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얼굴에 하얀 아크릴 물감을 그 안료 대신에 구워내면서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한 작품이고요. 얼굴이 성별 구분이 잘 안 가고 인종도 모호하게 좀 입혀서 딱 보면 되게 존재감 있게 강렬한 인상을 풍기고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전시회밖에는 못 쓸 것 같은데. 집에 두고 감상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요. 왠지 저기 눈을 크게 뜨고 계셔가 저기 작품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집에 놔두면. 좋은 예술 작품일수록 머리에 좀 각인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각인이 되잖아요. 굉장히 예술성 높은 작품. 우리나라 분청의 대표 작가가 신상호 작가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 한번 또 볼게요. 이 작품 뭘로 만든 것 같으세요? 힌트 뭐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감이 잡아서 와요. 안도현 시인. 연탄. 이 시 제목은? 탄. 이 시 제목? 이건 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맞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묻는다. 맞아. 이 시를 들으면 내가 그러면 따뜻한 뜨거운 사람이었는가를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목이 묻는다입니다. 스스로 감상하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깜짝 퀴즈였어요. 다시 돌아와서 연탄으로 만든 건데 이 작가는 박성옥 작가님 작품입니다. 근데 집 옆에 연탄 공장이 있다고 해요. 이 작가님 살고 계신 집 옆에 본인이 이제 연탄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탄을 그 덤벙기법 아까 말씀하신 그 덤벙 담가가지고 유약을 발라가지고 또 구워낸 분청 작품인데요. 연탄이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뜨거운 가마에서 굽게 되면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작품 주변에 이제 부스러진 것도 있고 한데 이 작품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분청으로 만든 설치 미술의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분청이 이제 명실상부한 예술의 개념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구나. 거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네요. 분청사기가.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도예 작품이 있나요? 현대 도예 작품전이 상설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작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인데요. 예. 그러니까 현대 도예, 그러니까 그릇에서 쓰던 그릇에서 예술 작품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좀 시도를 한 사람이 예. 피터 볼커스라는 작가인데 피터 볼커스의 작품이고 예. 이게 경기 도자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가장 예. 비싼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빨리 볼까요? 다른 작품도? 도자기를 해체를 해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든 거고 저건 요거는 뭘로 보이세요? 자켓 가죽 자켓으로 그죠? 보이잖아요. 진짜 가죽 자켓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 도자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것도 분청이에요? 네, 그래서 도자기로 만든 이거는 메릴린 레빈 작품이고요. 예. 이 다음으로 가면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본 작품이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흥미로운 전시라고 하면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 확실한 뭔가가 느껴지는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사유의 방에 방가사유상,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국보 두 점이 나란히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 연상되는 이 방은 그 알레산드로 맨디니전 108번뇌라고 해서 청자 의자를 프루스트 의자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108개가.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멍 때리면서 청자멍 하기 딱 좋은 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요거 우리 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팁 하나 짧게 한번 알려주세요. 이천이 그러니까 도자기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가보면 정말 도자기로 점철된 입구를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호수를 지나가면 도자미술관이 있고요. 가셔서 보시고 돌아오셔서 알겠습니다. 호수 산책하시고 맛있는 이천 쌀밥도 드시고 오십시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 이슈 김선영 작가였습니다.